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이 뉴스가 단연 탑인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북한의 만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군 관계자는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 단속정에 피격이 됐고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의 총격에 남한의 민간인이 12년 만에 사망한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은 천인 공로할 만행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며칠째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또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병원 집단 감염에 이어서 어린이집과 도심 건물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서울 강서구 발산대 우주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교사와 원아, 가족, 지인 등 총 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영등포구 LG 트윈타워에서도 지금까지 5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개인 방역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대체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선선한 날씨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비 예보 나와 있어서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오후 한때 전남과 충청 남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9도,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행복진료실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행복진료실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모아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됩니다. 네, 건강 도우미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은 요리연구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치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사원 한의사 그리고 오늘 특별히 조혜경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혜경 선생님 너무 뵙고 싶었던 이유가 가정의학과 전문이시면서 채소 소믈리에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의사 중에 1호 채소 소믈리에인데요. 네. 제가 사실 35년에서 37년째 같은 체중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 체중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노력 중에 노력을 도와줬던 게 바로 채소 소믈리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소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채소량이 400에서 500g인데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소 소믈리에가 돼서 채소 공부를 하면서 채소를 좀 더 잘 먹을 수 있고 골라 먹을 수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체중을 잘 유지하는 비법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채소를 먹으면 머리숱도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전에 뵀을 때보다 머리숱이. 그래요? 채소를 먹으면 숱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노화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채소가 진짜 좋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몸매 관리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소 먹으면 거의 80에서 90%가 수분이니까
먹으니까 먹어서 배는 부르지만 살은 안 찌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가 많은데 이게 장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뭐 중금속 같은 거 이렇게 싹 다 빼줍니다. 그러면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운동하는 것처럼 에너지를 쓰니까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 채소가.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오늘 조혜경 선생님이 그런 비법을 좀 알려주시지 않으실까.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오늘 제가 그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눌지 궁금한데 그걸 한번 또 오늘도 힌트 가지고 하는 거죠? 네, 힌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 바로 보시죠. 아, 저거. 너무 좋죠. 튀김. 새우튀김. 드디어 보세요. 이제 슬슬. 저렇게 튀기면 상다리도 맛있지. 아, 그렇죠. 신발도 맛있어요. 모든전. 아, 너무 좋죠. 저거. 추석은 전이잖아요, 또. 근데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이 보면 저건 좀 약간 화나는. 싫어하죠. 근데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좋죠, 사실. 아유, 맛있죠. 한치찜 냄새 싹 나고. 네. 너무 맛있겠다. 이 전이랑 이런 게 힌트였어요. 네. 그렇죠? 뭐예요, 차 저거? 박사님이 이거 조금 덧붙여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이제 추석하면은 당연히 연휴, 그리고 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야, 그런데 이게 추석이 명절 연휴긴 맞지만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체적 체중을 올리는 그런 또 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럴 때 이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체중 올린다고 해서 비만. 살찌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거 뭐 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힌트 네. 볼까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갑자기 이것이 찾아왔는데요. 금방 사라질 줄 알았던 이것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갑자기 고지혈증이 생겼고 외모도 망가지면서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요즘은 사람들 만나기도 싫은데 전 어쩌면 좋죠? 고지혈증에 우울증까지 왔으면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렇죠. 스트레스네.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제 아까 전 나왔잖아요. 전 붙이는 거. 스트레스. 네. 전 많이 붙이죠. 그쵸. 이제 명절 때니까 이런 얘기 나올 때가 됐어. 맞아요. 스트레스 같은데 정말.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것의 위험은요, 이것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네. 간과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스트레스네요.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의 주제어는 뭔지 보겠습니다. 뭡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방치하면 평생 간다. 급진살 쏙 빼는 법입니다. 급속하게 찐 살. 아. 갑자기 찐 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급하게 쪘다고 그래서 급진살이에요. 네. 우리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 못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이 막 많이 쪘다. 이런 분들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다음 주면 또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곧 찔 예정이신 분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이 살이 이렇게 천천히 찌는 것보다도 이렇게 급속하게 찌게 되는 게 사실 건강에는 더 위험합니다. 우리 고혈압이라든가 어떤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네.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가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우리 사례자분처럼 고지혈증이나 복부 비만으로 또 우울증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급진살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네, 또 반대로요. 사실은 내가 추석 때 많이 먹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1, 2주 안에 급하게 막 살이 찌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이 쪘나 보다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갑상선 기능이 갑자기 저하된 호르몬 저하증이라든지 뭐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의 사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급진살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이 혹시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셔야죠. 네. 또 실제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살이 갑자기 좀 쪘다. 그래서 확 뭐 이렇게 살이 좀 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2명 중 1명이 살이 찐 것으로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요. 얼마쯤 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3, 4kg는 그렇지. 다 찔 것 같아요. 3, 4kg? 너무 많지 않아? 2, 3kg? 그쵸. 4.5kg 정도, 4.9kg 정도 평균 쪘다고 아, 그래요?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kg 정도가 지금 2명 중 1명이 찐 거니까 네. 많이 쪘죠, 진짜. 진짜 많이 쪘네. 네, 이 급진살이 왜 위험한 건지
제가 조금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네. 준비를 해왔거든요. 풍선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살이 만약에 그냥 천천히 찐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지게 되잖아요. 네. 살살살살. 그리고 다시 뭐 좀 이렇게 회복이 잘 되게 되는데 급진살 같은 경우에는 요 살이 이렇게 했다가 원래 팽팽함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급진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바람을 넣을게요. 이렇게 갑자기 푹푹 찌게 된단 말이에요. 막 찐다, 막 네. 찐다. 오! 푹푹 찌게 돼요. 어떻게? 어떻게 저 심각하다. 네. 오! 찌고 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좀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빼더라도 어머, 이렇게 좀 그러네. 네. 원래대로 100% 돌아오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우. 그렇기 때문에 급진살, 갑자기 찌지 않게 이제 평소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야, 저렇게만 봐도 급하게 찐 살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벌써 쭈글쭈글해지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급진 살을 빼는 방법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조 선생님? 네, 이 호르몬이 갑자기 우리가 물론 호르몬 탓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갑자기 쪘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요. 네. 평생을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진살은 빨리 없애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369 법칙입니다. 369. 369. 그러니까 즐겁게 이거 살자는 맞는데? 얘기지. 369 하면서. 게임하면서. 갑자기 급진살은 갑자기 살이 찐 걸 얘기하는데요. 급진살이 왔을 땐 이 369를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급진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9 네. 법칙을 기억하라. 요거 네, 맞습니다. 하나부터 보면 됩니까? 네. 자, 먼저 보죠. 첫 번째. 300시간. 네. 네, 제가 제안하는 급진살 빼는 법. 첫 번째는요. 네. 300시간 골든타임을 지켜라. 시간? 네. 369에서 첫 번째 3입니다. 300시간 골든타임을 지켜라인데요. 우리가 골든타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거 뭐 뇌졸중은 4시간 안에 빨리 옮겨라. 네. 심장마비 4, 5분 안에 이 심폐소생술 해야 되잖아요. 이 급진살은요. 300시간을 넘으면 안 돼요. 300시간을 따지면 2주입니다. 살이 갑자기 2-3kg가 쪘다 그러면 2주 안에 해결하시면 잘 돌아가요. 이걸 넘기면요, 그냥 4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평생 저장되지 않고 원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300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아니 그럼 이 300시간이면은 이렇게 만약에 쪘다 그러면 300시간 안에만 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찐 살들이 보통은 저축이 되려면 뭐 중성지방 그러니까 뭘 먹었을 때 중성지방으로 저축이 되잖아요. 이게 글리코겐이 중성지방으로 저축이 되는데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요 전에 빨리 돌려주면요. 저장 형태로 저장고로 가지 않고 약간 쌓아두었던 중간 형태를 다시 배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갔다 오.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 어디 놀러 갔다 오면 한 1-2kg 찌잖아요. 네. 그때 바로 빼시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방치하고 한두 달 지나죠?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급하게 찐 살은 좀 쉽게 빠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골든타임을 지켰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유, 저는 늦은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아유, 이미 살이 된 거죠. 이미 늦었어. 어떡해. 이미. 맞아요. 우리 아까 전에 쉽게 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급진살 진짜 쉽게 빠지던가요?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되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말은 쉬운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게 자기는 처음엔 부었는데 맞아요. 그게 어느 순간 살이 됐다. 이렇게도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니까 300시간 이내에 꼭 빼셔야 합니다. 네. 300시간이 2주. 그럼 2주 안에 어떻게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골든타임 동안 제가 하는 노력은요. 더 먹어라입니다.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거 좋지. 덜 먹어야죠. 덜 먹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보통 살이 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굶어라죠. 안 먹죠. 네. 굶으면 보통 근육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요요가 잘 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먹어라인데 뭘 먹어라 하냐면 채소를 먹어라. 네. 이 살이 쪘다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채소를 늘려서 네. 채소를 더 먹어라. 네. 채소를 더 먹으시면요. 찐 살은 빠지고 자기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는 네. 방법이 됩니다. 채소를 그럼 계속 그냥 우적우적 씹어 먹어야 되는 겁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게 채소를 하루에 400에서 500g을 먹기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좀 많이 먹는 방법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네. 삐졌다 싶으면 채소 주스를 좀 더 양을 늘려서 먹고 있습니다. 채소 주스 좋죠. 피로감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외식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고기 100g을 딱 주면은 내야 될 돈 대충 느낌 오시잖아요. 근데 채소 100g 딱 그러면은 그렇죠. 그냥 더 주세요지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식 나가면 이렇게 채소들을 좀 잘 챙겨 먹기가 맞아요. 쉽지 않고 그다음에 외식하는 분들도 그 채소를 자꾸 빼려고 하는 좀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채소 종류도 많잖아요. 맞아요. 어떤 걸 먹어요? 채소는 사실 5색의 다양한 색깔을 다 드셔야 되는데 채소 100g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시잖아요. 네. 우리 환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400g 깻잎으로 400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0장 어떻게 먹어?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네. 그건 잎사귀가 있는 채소고요. 이 무게가 있는 당근이나 양배추 같은 건 좀 더 적은 양으로도 그람수가 나가니까 다양한 채소를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변비도 사라지고 살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이것을 주스로 갈아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주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저도 네, 한번 그럼 배워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갈아 네. 먹은 주스를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좀 이동해서 제가 채소 주스를 또 채소 소믈리에시잖아요. 직접 한번 또 배워보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저 지금이라도 먹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먹은 주스는요. 네. 이 세 가지 집에서 많이 있는 비싸지 않은 그래도 채소 중엔 비싸지 않은 채소들이에요. 네. 시금치, 양배추, 사과 주스예요. 네. 예. 근데 양배추는 지금 보면 살짝 데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딱한 채소들은 갈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쳐 먹는 거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이거는 데쳐서 냉장고에 이렇게 다 넣어놔요. 아침에 네. 갈아 먹기 쉽게. 이런 것도 이렇게 썰어 놓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믹서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착즙 주스기를 사용하면 안 좋은 게 식이섬유 다 빼고 국물만 먹으니까 과당이 많아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껍질째 먹는 걸 쓰시는 게 좋은데요. 네. 시금치는 이걸 어떻게 주스로 먹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생 아니에요? 생시금치 맛있어요. 이 맛있어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샐러드로도 많이 먹어요. 그렇죠. 생시금치 사람들은 샐러드를 괜찮아요. 많이 먹어요. 생시금치랑 부추 이런 것도 맛있어요. 생시금치도 넣고 네. 그다음에 양배추는 한번 살짝 데쳐서. 네, 깍둑썰기 정도 크기로 하시고요. 이 사과네요. 네, 사과 들어가면 맛있죠. 저게 들어가야 맛있어. 네, 요즘 사과가 또 제철입니다. 네. 제가 좀 넣어가면서 갈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사과 말고 다른 과일 있으면 좀 넣어도 괜찮아요? 사과가 좋나요? 아니요, 사과 넣고 바나나를 넣어도 되고, 근데 과일의 비율이 많아지면 당도가 맛있어지죠. 높아져요. 네. 칼로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거다 그러면 과일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셔야 되고요. 네. 만일에 내가 그냥 먹겠다 그러면 어머니들 과일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 비율은 2대3, 과일이 2,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면 1대4, 과일이 1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요즘 네. 당근만 넣어도 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당근도 한번 삶아서 한 번에 넣으면 이게 좀 잘 안 갈리니까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네.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과도 한번 더 넣을까요? 사과가 생각보다 딱딱해서 금방 갈리지가 않아요. 이거 아침에 그냥 하나씩 먹으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금방 다 갈려요. 이거 갈 때 또 주의하실 사항은 네. 너무 곱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약간 씹혀야죠. 씹혀야 돼.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주스도 좀 씹어야 맛있죠, 그렇죠. 색깔 보세요. 건강한 색. 저거 앞에 거기 있다, 앞에 앞에 준비가 있잖아요. 되어 있거든요. 이걸 건강한 색이라고도 하고 슈렉 색깔이라고도 하고. 슈렉. 옛날에 한번 스머프였는데요. 맛도 건강한 맛이네요. 사과 맛도 때문에 괜찮네. 네, 먹기 좋아요. 그렇죠. 사과 때문에. 지금 살짝 씹히는 맛이 있어서 정말 다 갈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가는 게 더 네네네. 나은 것 약간 같아요. 씹으면서
저희 환자 중에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최대 고민이 뭐냐면 변비가 생겼다거든요. 요거 며칠만 갈아 드시면 변비도 싹 사라지죠. 네. 그러니까 채소 주스. 급하게 살이 찐 것 같을 때는 무조건 굶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채소를 좀 채소의 더 양을 늘려라. 예, 늘려라. 알겠습니다. 네. 좋은 또 팁을 주셨어요. 네. 근데 2주 동안 매일 아침에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삼시세끼를 좀 잘 먹는 방법은 그렇죠. 없을까요? 네. 아, 있죠. 삼시세끼에 뭐 잡수세요? 삼시세끼 밥하고 먹죠. 밥 드시죠. 네. 근데 이 밥을 채소를 이용을 해서 밥을 짓고 그 채소를 이용해서 반찬을 만들게 되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보은의 밥상에서 가겠습니다. 보은의 밥상.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채소로 나물은 알겠는데 채소로 밥까지. 채소로 하는 밥과 나물이에요. 네. 네. 그 채소 중에서도요 가장 흔한 채소이긴 하지만 굉장히 친숙하지만 요거 가지고 밥을 해야 아마 의외의 채소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애호박이네. 애호박이에요. 네. 애호박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네. 저는 일반적으로 단호박밥 좋아하는데 왜 오늘 또 애호박을 단호박은 댁에 가서 잡수시죠. 되게 행복한 아침에서는 이제 애호박을 쓰시는데 왜 제가 애호박을 준비해냈냐면요. 애호박이요. 주부님들이 가장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채소예요. 네. 그리고 요새 가격이 지난주보다 조금 많이 내렸어요. 하나에 한 1,7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2개 정도 준비하면 한 끼 식사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요걸 준비를 했거든요. 아니 또 뭐 실제로는 이제 애호박이 아무래도 이제 이름도 보니까 애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페토케미칼이라는 성분들을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려고 조금 밥량을 줄이셨을 때는 이런 게 도움이 돼요. 몸을 지키는데 면역력을. 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씹기가 좋고 소화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든 타임 때 살을 다시 원위치로 돌릴 때는 좋은 조합은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그래도 단호박이 더 좋긴 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애호박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2개를 샀어요. 네. 2개를 사서 일단 반은 잘라서 밥을 먼저 지어볼게요. 반만 준비를 하고요. 애호박이 요새 씨가 두껍지 않아서 굉장히 속살이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밥에다 넣을 거니까 그냥 나박나박하게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애호박 이렇게 보시면요. 비슷하게 생긴 거 있지 않으세요? 좀 비싼 거? 주끼니 호박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하고는 약간 식감이 좀 다르긴 하고요. 자,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제가 지금 이걸 밥에다 넣는다고 했잖아요. 네. 밥에다 넣을 때는 이렇게 그냥 넣게 되면 수분이 너무 많이 맞아요. 흘러요. 그리고 자칫 왜 애호박에도 살짝 지린 맛이 있다고 어머님들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좀 넣어요. 그렇죠, 그렇죠. 소금 넣고 애호박 넣고 얼마 있어야 됩니까? 얼마? 아니에요. 얼마 있지 않아요. 바로 헹궈주세요. 바로. 소금물에. 네. 그러면 살짝 소금기가 스며들어서 살짝 나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바로 이렇게 꺼내주세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짝 데쳐서 숨죽이는 것처럼 네. 삼투압 때문에 이제 애호박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너무 과했던 수분들 중에 일부가 빠져나가서 밥에는 더 적합한 형태로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담아놨으면은요, 요거에다가 저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지금 밥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밥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쌀하고 같이 결합이 되려면 약간 간이 맞춰져야 됩니다. 요게 지금 국간장입니다. 국간장 한 1작은술 정도 또는 2분의 1 큰술 정도 요 애호박 크기에 따라서 조금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요거 요렇게 그냥 조물조물해서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밥을 지어야 되겠죠. 네. 제가 지금 애호박에 어울리는 쌀이 있어요. 잡곡이 있어요. 바로 여기 수수예요. 왜냐하면 애호박은 굉장히 매끈매끈하면서 단맛이 나잖아요. 네. 이 수수는 살짝 돌기가 있으면서도 약간 거친 식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씹을 때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수수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수수를 준비할 때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수수 씻을 때 빨간 물 안 나올 때까지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약간 텁텁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것도 30분 정도 불려주시고요. 요것
백미인데요. 백미 같은 경우에도 한 컵 정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에 담궈서 30분, 체에 건져서 30분 불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현미예요. 현미는 1시간 이상 씻어서 불려주시고요. 요거는 같은 식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흑미도 준비했거든요. 흑미를 넣게 되면 향도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 아까 급진살 때문에 좀 채소를 많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네. 급진살 때문에 이렇게 잡곡을 많이 잡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미의 양을 조금 좀 줄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살을 잡는 잡곡살이네요. 그럼.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애호박만 하니까 조금 맛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을의 은행. 좋죠. 저 저거 좋아해요. 이게 들어가야지 건강밥 네, 이런 느낌이 맞아요. 나요. 그래서 요 은행을 깨끗하게 네. 왜 우리 겉껍질만 씻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 깨끗하게 씻어서 찬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물기를 완전하게 닦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참기름 두른 팬에다가 살짝 한번 볶아서 속껍질까지 완전하게 벗겨내시면 네. 떫은 맛 없고 은행을 굉장히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요거 제가 안 칠 거예요. 솥에다가. 자, 일단 넣는 순서가 혹시 있나요? 아니요, 넣는 순서는 아무거나 다 쓰셔도 돼요. 요거 백미 집어넣고요. 은행 많이 먹어도 돼요? 뭐 5개 뭐. 그러니까 은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성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은행의 과육. 그래서 과육은 다 벗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껍질, 그 씨앗에 조금 있긴 있는데 씨앗도 그 겉껍질 쪽에 좀 있어서 이렇게 한번 껍질을 벗겨주면 또 없어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참기름 갖고 한번 이제 어떻게 했죠? 벗겼잖아요. 네. 이 열에 의해서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 상대적으로 독소는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는 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으니까요. 괜찮네. 이게 밥에 넣어서 먹으면 그래도 굉장히 준수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미를 안 쳤으면은요, 여기에다가 이제 현미 넣고, 네. 그다음에 수수 넣고, 그다음에 흑미 넣고, 순서는 없죠. 네, 그냥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도 아주 은행을 나중에 넣을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되도록이면 이제 어머님들이 요새 조금 왜 돌밥이라는 얘기 있어요. 어머님들 신조어예요. 돌밥 좀 밥한다고. 아, 재택근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돌솥에다 밥한다. 그러니까. 돌밥을 어머님들이 티를 내려면 내가 좋은 건 없다는 거 티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애호박 올리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은행을 올리세요. 메뉴에다. 말씀하신 대로 한 15알 정도 넣고 그다음에 밥물을 예뻐. 잡는데 네. 이제 여기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 밥물을 잡을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조심하시냐면 우리가 잡곡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흑미하고 수수 같은 경우에는 요새 다 찰흑미, 찰수수가 나오기 때문에 밥물을 덜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애호박에도 수분이 또 있으니까 물을 1.2배 정도 넣고 1.2배. 네, 밥을 지으시면 돼요. 야, 근데 이게 진짜 그 물 잡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쌀 표면과 물 표면이 딱 0.8cm 이렇게 잡곡 많이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보다는 이거는 좀 남자 손, 여자 손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밥을 지어줍니다. 저 밥을 솥밥 진짜 지을게요. 맛있죠. 무쇠솥밥 정말 좋죠. 네. 이제 얼마 정도 해야 되나요? 이제? 요거 밥 짓기는 뭐 금방 끓으면 바로 뜸 들으면 되는데요. 호박 같은 경우에 뜸을 조금 폭신하게 들으면 좋으니까 한 10분 정도 뜸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오, 네. 아니, 이게 원래 이제 뭐 백미로만 할 때 하고 자꾸 섞을 때 아니에요. 하면 더 똑같- 오래 해야 된다고 이런 이미지 아니요, 있다 그렇지 봐.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웠군요 하다가. 이제 집에 전기밥솥 탈 때도 백미취사 누르면 되나?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백미취사나 아니면 작곡취사 넣으시면 더 좋아요. 아, 작곡취사. 그거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도 길게 해야 그렇지 되죠.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으면 제가 지금 호박 2개 샀잖아요. 네네. 2개 샀는데 몇 개 남았냐면 지금 하나 반 개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나물을 부치면 가장 좋은데 우리가 보통 호박 끓으면 많이 볶아 잡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의 주제가 급진살이잖아요. 되도록이면 기름 부분을 좀 뺐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데쳐서 나물을 할 거예요. 네. 무침을 할 거예요. 요거는 데칠 거니까 조금 길게 썰으세요. 길게. 길쭉하게. 이렇게. 오, 길게 이미 뭐 저 밥만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밥만 먹어도 돼. 저기다 음. 양념장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거는 양념장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바로
요 나물밥하고 같이 잡수시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요리 조합이 너무 좋은 게 솔직히 이렇게 하나 사면 반 쓰고 나면 반 남으면 우리 다 어떻게 되면 냉장고에 넣거든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 갖고 버리는데 이렇게 나물을 또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알뜰하게 다 이용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저는 그 애호박의 단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애호박이 가진 단맛이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맛있죠. 그리고 자, 부드럽잖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끓는 물에다가 애호박을 데쳐주는데요. 끓는 물이 그냥 끓는 물이 아니라 바로 쌀뜨 물이에요. 왜냐하면 수용성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타민이 녹아내릴까봐 그걸 좀 잡아주려고 일부러 쌀뜨 물 전분이 있는 물을 준비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소금 이런 거 넣지 않고 그냥 아니야, 쌀뜨 소금 물로만? 조금 넣어요. 아, 소금 넣고. 네, 소금 이렇게 조금 넣고 여기에다가 소금 넣은 쌀뜨물 네, 그래서 이걸로 이걸 넣어주세요. 데치는군요. 근데 넣어서 한참 데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바로 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반개 정도면 어머님들이 한 끼 딱 하시기에 좋을 양이에요. 바로 이렇게 넣고 바로 건져주세요. 저렇게 한 끼에 샀던 네. 애호박을 다 쓸 수 있다는 게 또 주부님들 너무 좋잖아요.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 불과 한 30초도 안 됐는데 네. 요거 건져요. 바로. 30초도 안 돼서. 건져서 찬물에다가 헹구세요. 얼음물이면 더 좋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애호박의 조직감이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넣어주세요. 지금 옆에서 보니까 애호박을 넣고 펄펄펄 끓는 그 펄펄이 나기 전에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펄펄 다시 되면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를 제가 물에다가 다시 한번 헹굴게요. 네. 약간 나른해졌죠. 아니, 예뻐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헹궈주시고요. 싱싱해 보여. 이쁘네. 굉장히 싱그러워 보이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건지세요. 저기다 얼음 넣어서 화채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건져주세요. 네. 짜진 않나요? 짜야 돼요. 아, 짜는데 제가 요거를 짠다고. 요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까봐 여기다가 미리 짜왔어요. 빡빡 짜야 되는구나. 네. 그냥 너무 꽉 짜면은요 또 애호박 조직감이 무너지니까 네. 자분자분하게 종이 타올에다가 놓고 짜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우리 집 면보가 좀 깨끗하다 그러면 면보에다 놓고 이렇게 짜시면 되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묻히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묻히냐 하면 어머님들이 요렇게 묻히시면 요거 만능입니다. 오. 제가 만능장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게 지금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2분의 1 큰술. 왜냐하면 아까 소금간에다가 살짝 데쳐놨기 때문에 국간장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국간장을 많이 넣게 되면 또 새카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색감하고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2분의 1 큰술만 넣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다진 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까지만 넣고 요거를 잘 섞으세요. 일단 거기까지 넣고 섞어요. 이보은 선생님의 저 그 양념 비법은 언젠가 좀 알아내고 싶어요. 예. 행복한 아침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저게 네. 똑같은 걸 이렇게 레시피를 주시잖아요. 네. 똑같이 해도 그 맛이 아니야. 맞아. 아우. 희한해, 희한해. 손맛인가? 네. 집에 가서 얼핏 해봐도 뭔가 달라요. 맞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요 양념장은요. 요 참기름 좀 주시겠어요? 네, 참기름. 참기름 좀 일단 넣어주세요. 자, 네, 참기름. 육지니까 참기름. 네. 그다음에 그 깨소금 좀 네, 주시고요. 깨소금.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뿌리세요. 벌써 맛있어 보여. 네. 네. 뿌려주시고요. 이건 소금? 아, 요기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음식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우리 옆에 쓰셨으니까 제가 요거 간을 한번 보게 해드릴게요. 오. 간 한번 보세요. 야, 좋다. 좋다. 제일 부러운 시간이에요. 야, 요 간도, 맛있다. 간이 딱 맞아요? 아니면 소금간을 조금 더 할까요? 조금 하시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그쵸? 아주 소금간을 약간. 조금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금방 드셔도 되지만 만약에 한 접시 남았다 그러면 이따 드시면 그 호박에서 수분이 조금 나와서 싱거워질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담아 두시면 요거 이제 다 됐어요. 아유, 맛있겠어. 그러니까 애호박 2개로 하나는 밥 짓고 네. 푸짐해, 거기다가. 한 개 반 개 오. 가지고는 이렇게 나물 묻혀 놓으면은 네. 온 가족 식구들이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밥이 다 됐나 궁금하시죠? 네. 다 됐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저 김이 밥을. 모락모락 나오는. 밥이 너무 궁금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짠. 오. 우와. 네. 다 됐어요, 밥. 영양밥이다. 우와. 네. 비주얼이. 어머, 밑에 약간 누룽지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살짝 호박이 으깨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네. 좋거든요. 제가 일부러 뜨거운 밥 드시려고 이렇게 옆에서 미리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건강밥이네. 요거 퍼드릴게요. 자, 네. 얼른 퍼주십시오. 아유, 맛있겠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 갓한밥이 너무 근데 좋아. 아까 근데 제가 네. 모사한 선생님한테 선생님 애호박밥 하면은 은행이랑 궁합이 잘 맞나요 하고 여쭤봤거든요. 네. 근데 방송에서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안 안 해주시고 해주셨어. 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애호박이 오늘 주연인데 네. 그것보다도 꽂힌 거는 조연인 은행이에요. 아. 은행이 또 가을철에 나오는 네. 과실이기도 하고 이때 기관지 건강이 많이 손상이 받잖아요. 맞아요. 은행이 우린 백과라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우리 기관지 건강 또 만성 기침에 많이 쓰게 되는 약재이기도 하고요. 네. 또 오늘 주제가 급진살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을 먹게 되면 소변 배출량이 좀 늘어나면서 확 찐 것들을 좀 빼줄 수도 있는 도움이 되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레시피 이 조합이 진짜 환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맛있다. 자, 제가 나무라고 같이 드렸거든요. 한번 잡숴보세요. 아니 밥만 먹어도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우. 아니, 반찬 없어도 되겠어. 완전. 그리고 근데 밥솥 열 때 그 비주얼이 어우 충격적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이 호박하고 은행의 조화가 네. 이 밥을 정말 가을로 이끄네. 그렇죠. 너무 좋네요. 여기다 이제 호박 싹 올려서. 진짜 은행은 역시 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은행이 딱 들어가니까 확실히 이게 영양밥이야. 보양밥. 오. 아니 호박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호박 식감이 살아있죠. 어머. 대부분 다 어머님들이 호박 이렇게 볶아놓으면 아이들이 안 먹는 이유가 흐물거려요. 맞아요. 입안에서 막 이상해요. 약간 물컹거려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데쳐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살캉살캉하게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식감이 있으니까 더 맛있네요. 오,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이거는 호박 편식하는 애들도 먹으면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먹었나 하겠는데요. 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들어드렸던 만능 양념장 있었잖아요. 몇 가지. 뭐 국간장에다가 파마늘. 요거 시금치나물도 가능하고요. 무채 살짝 데쳐서 무나물도 가능하고요. 요새 도라지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도라지 나물도 가능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아침 안 먹고 오기 정말 잘했네. 선생님들도 맛있으시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조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정말 호박나물을 이렇게 무치니까 정말 맛있고요. 특히 제가 채소를 갈아 먹는다 그랬는데 이 잡곡에 식이섬유 많잖아요. 채소도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이어트, 급진살에 아주 좋은 식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먹다 보니까 선생님 네. 은행 대신에 은행이 없으면 네. 마늘 넣는 건 혹시 어떨까요? 아, 마늘도 괜찮습니다. 마늘 넣으셔도 괜찮은데요. 근데 마늘이 살짝 아린 맛이 있을 철이에요, 지금이. 왜냐하면 저장 마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을 넣을 경우에는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쌀뜨물에 살짝 한번 담궜다가 아린 맛 빼고 나서 지으시면 훨씬 더 마늘 단맛으로 또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 계절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레시피 보겠습니다. 갑자기 찐 급진살이 고민이시라고요? 급진살 쏙 빼주는 애호박 2개로 호박 솥밥과 호박 나물 무침 만드는 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먼저 솥밥 재료, 무침 재료들을 준비한 후 무침을 맛있게 만들어줄 만능 양념장 재료를 준비합니다.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납작하게 썰어 소금물에 헹군 후 국간장에 버무려 주시고요. 밥솥에 현미와 흑미, 백미소스를 넣고 애호박, 은행을 올려 밥을 지어줍니다. 무침에 쓸 애호박은 어슷하게 편썰게 해주는 게 포인트. 소금 넣은 쌀뜨물에 애호박을 살짝 데친 후 만능 무침 양념장에 버무려주면 완성! 급진살 빼는 데 도움 주는 호박 솥밥과 호박 나물 무침으로 추석 연휴 급진살 대비하세요. 이렇게 맛있으면서 급진살 걱정이 없는 거야. 네, 빼주는. 아우, 너무 좋죠. 자, 300시간 골든타임 꼭 지키시고요. 네. 6. 하루 6분, 옆구리 운동. 오. 하루 6분 동안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오, 네.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하루 6분만 투자하시면 우리
요거. 네. 네. 이번엔 제가 준비했는데요. 하루 6분 반 투자해서 네. 뱃살을 좀 뺄 수 있게 오. 급진살이 없어질 수 있는 하루 6분 운동법을 준비해왔어요. 저 필요합니다, 그거 지금. 뱃살. 네. 근데 왜 하필 옆구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운동법도 준비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혈자리, 혈이 작은 거. 네. 뭔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게 이 옆구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이름은 경문혈이고요.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이 범퍼살이잖아요. 네. 옆으로 항아리살이라고 표현들 이게 하죠. 점점 늘어요. 네, 자꾸 여기가 네. 늘게 되는데 이쪽으로 노폐물이 잘 쌓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문혈을 자극을 해주게 되면 이 노폐물들이 잘 흩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이 혈자리도 같이 자극을 하면서 옆구리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네. 우선 경문혈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갈비뼈가 있죠. 네. 쭉 윗골이 있고 우리 1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새어 나가다 보면 갑자기 훅 뜨는 데가 있을 거예요. 뼈 하다가 네. 뚝 떨어져서 눌렀을 때 아픈 자리 있죠. 네. 바로 그 자리가 경문혈이에요. 12번째. 떠 있는 갈비뼈 바로 밑이에요. 떠 있는 갈비뼈 바로 밑. 이렇게 눌렀을 때 조금 아픈데 이런 자리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고요. 요거를 아까 전에 보니까 이게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우리 봉제선 있잖아요. 네. 옷 봉제선 거기가 딱 중앙이니까 그 중앙 따라서 내려오시면 돼요. 정중간 옆구리의 정중간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뭐 날씬한 분들은 잡히겠지만 이게 좀 있으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좀 직접 눌러주세요, 좀. 나오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나오세요. 아니 근데 진짜 나이 들수록 네. 이 배도 배인데 앞으로 나오는 배도 배인데요. 이 옆으로 나오는 배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튜브처럼 나오잖아요. 네. 손잡이라고 그러죠. 네, 네. 어딥니까, 어디. 손잡이, 범퍼 네. 여러 가지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유 우리 선생님 교수님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들고 보면 이 봉제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봉제선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아유 이게 뼈가 네. 그러니까 전문가도 못 잡으니 어떻겠어요. 여기 요 자리 딱 좀 아프잖아요. 더 눌러오지 마세요. 아파요, 아파. 눌렀을 때 뼈가 또 살짝 눌리기도 해요.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그리고 잡을 땐 항상 이렇게 좀 들고 잡으면 제일 정확해요. 들고 잡았을 때 제일 정확하고 그렇구나. 이게 딱 해서 끝까지 닿으면 딱 되네요, 이게. 맞습니다. 끝이에요. 딱. 이게 그러니까 팔을 더 당기려고 그러니까 팔이 잘 안 당겨져요. 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 자리 떠 있는 갈비뼈 위에 바로 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게 누르다 보면 그 갈비뼈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좋다고 그러면 네. 우리 어머님들 그냥 죽어라 누르시는 분들 있는데요. 너무 세게 누를 근데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되는 게 여기 누르니까 아파요. 네, 아파요. 살살 눌러도. 맞습니다. 여기 오. 요 자리 경문혈이고 이제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경문혈 이렇게 눌러서 자극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혈이 자극이라는 게 꼭 눌러야지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좀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운동을. 네, 운동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빨리. 어떻게 해요? 일단 경문혈 같은 경우에 양쪽에 다 있어요. 오른쪽에만 있고 왼쪽엔 없고 이런 건 아니고요. 양쪽에 다 있는데 우리 옆구리 운동하면 대부분 알고 계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우리 뭐 사이드 벤트라고도 하고 네. 뭐 골반을 고정시켜서라고도 하는데 좀 손쉽게 할 수 있게 준비한 거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 어깨 넓이로 좀 서주신 다음에 한 팔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겨주면서 우리 경문혈 배웠잖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옆구리 잡더라도 약간만 위에를 눌러주시면 경문혈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쪽 반대편은 눌러서 자극이 되고 한쪽은 이렇게 당겨지면서도 이 자리가 쭉 자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느낌을 좀 제대로 느끼고 싶으면 누군가가 이 위에서 잡아 당기는구나 이런 기분으로 그냥 옆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누가 여기서 잡아 당기네 이 기분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좀 어떠세요, 교수님? 이게 당기니까 여기가 이렇게 쭉 미니까 여기가 시원하죠. 여기가 여기부터까지 다. 쭉 당기게 되죠. 당겨요. 네. 하루에 6분인데요. 6분이라고 그러면 횟수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세요. 대부분. 요 동작을 한번 이렇게 했을 때 10초간 10초간. 쭉 당겼다가 셋, 넷, 네. 다섯, 눌러주면서
쭉 늘린다 생각하고. 시원해. 그 자리로 왔다가 다시 반대쪽도 눌러서 쭉,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한 시원하다. 10세트, 15세트 정도만 하면 6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가게 돼요. 이게 그렇게 막 액티브하지도 않으면서도 쭉 손쉽게 따라하면서 우리 옆구리 살을 다 뺄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효과 있을 것 같은 네. 거. 오. 중요한 건 확실히 요 손이 쭉 좀 당겨지네. 위에서 누가 잡아 당긴다는 당겨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넘기는 것보다도요. 질문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저도 그렇지만 어르신분들이 요게 딱 있으면은 요걸 자꾸 많이 넘기는 게 더 잘하는 거라 생각하셔갖고 네네. 어느 순간 보면 이제 이러고 그렇죠. 이러고 하고 자꾸 이렇게 이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못 넘기더라도 이렇게 좀 얘가 딱 피는 게 쭉 좋겠다. 피는 느낌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쭉 피는 게 효율적인 거예요. 네. 이렇게 넘기는 건 사실 그렇게 운동이 되질 않아요. 쭉 잡아당긴다, 요 느낌이. 그러니까 좀 무리가 중요해요. 되시면 아예 그냥 자꾸 이렇게 위로라도 그냥 이렇게 쭉 맞습니다. 핀다는 이렇게. 느낌으로 하셔도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위로 드는 게 중요한 게 평소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 있잖아요. 맞아요. 드니까 평평해지잖아. 그러니까요. 그 상태로 살아야 되거든. 그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죠. 네. 옆에 있는 배둘렘들이 좀 재배치되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아이고, 지금. 알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무리해서 하시다 보면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도 그렇고요. 딱 적당한 운동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예전에 국민체조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어요. 우리 거기 때.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네, 보니까. 예, 그거 참 좋은 체조였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었죠.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지금 369 법칙 급진 살 쏙 빼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6분 옆구리 운동 꼭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근데 구불구불 장 건강입니다. 구불구불. 구불구불. 근데 저는 급진살인데도 장 얘기가 나와서 또 네. 궁금한데요? 사실은 장이 건강해야지 급진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장 안에는 많이 알다시피 굉장히 균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 안에 있는 비만균, 똥보균이라고 하는 이 비만균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 비만균은요, 퍼미큐티스라고 하는 균인데요. 이 균이 많아지면 살이 찔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장 안에는 보통 1g당 1000억 개의 균이 살고 있어요. 이 1000억 개의 균이 살고 있는데 이 우리 몸에 지방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이 비만균이라고 하는 퍼미큐티스 균과 유익균 중에 있는 박테로이드스 균의 비율이에요. 어느 게 많으냐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먹는데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안 찌기도 하는 거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비만인 사람들은 우리 장내에 이 포미큐테스라는 유해균이 많아져요. 근데 얘가 많아지면 우리 체질 자체가 자꾸 살이 찔 수밖에 없게끔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이렇게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하는 사람들은 이 포미큐테스 양이 많은 게 아닌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해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찌긴 합니다. 정말 물만 먹는데 살이 많이 찌거든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물만 드시진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이 퍼미큐테스보다 좋은 균인 우리 유익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박테로이데테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좀 난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좋은 체질로 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박테로이데테스가 많게 되면 면역력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잔병 치레도 좀 덜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로마 병정 이름 같아. 허미코티스, 바케로이데테스. 그게 그리스 말에서 어원을 갖고 그래요. 명령 같은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잖아요. 날씬한데 뚱뚱하고 뚱뚱한데 날씬하다 이런 말 없는 것처럼 네.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같이 존재하기가 좀 어려워서 유익균이 막 늘어나면 유해균은 기죽어 이러고 있다가요. 네. 반대로 이제 유익균이 좀 약해지면 유해균이 기사력으로 확 올라오거든요. 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비만균을 줄이고 유익균 양을 막 늘려야 할 텐데 그 방법은 뭐예요? 자, 그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이것이 뭐죠? 뭐지? 자, 앞에 보면 제가 차를 준비해봤거든요. 네. 자, 이것을 가지고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시죠.
아, 이만? 전 알 것 같아요. 네. 아, 좀 더 타지 그랬어. 아, 근데 이거 맛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이제 방금 밥 먹고 나니까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달달한 거 먹으니까 네, 맞아요. 시원하면서 달달하니 좋잖아요, 이거. 어우. 맛있어. 맛있어. 자, 이것의 정체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리바이오틱스. 그 유산균의 먹이.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그쵸. 네. 우리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면 이제 유산균의 먹인데요. 유산균은 우리한테 장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유익균인데 이 유익균들이 먹을 게 없으면 결국은 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굶어 죽잖아요. 이 먹이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그 유해균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익균들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비만균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보통 이제 프럭토 올리고당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유산균, 역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유익균의 일종인 비피더스 유산균이 15배나 훅 증가한 거예요. 유산균을 주지도 않아도 먹이만 줘도 증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주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이면요.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비만균이 줄어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장이라고 하는 우리 공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살 수 있는 균의 양도 제한적인데 우리가 유익균들이 자꾸 늘어나면 그만큼 빈 공간만큼을 유해균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줄어들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요.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비만균과 같은 유해균이 63% 정도였던 게 40%까지 떨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변화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느냐? 14일. 그러니까 2주예요. 네. 이건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먹이를 잘 공급하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그만큼 잘 자란다. 빨리빨리 쭉쭉 자란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먹게 되면 유해균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 유익균이 늘어나면서 우리 건강을 개선시켜서 살이 빠질 수가 있게 되는데 프리바이오틱스를 12주간 섭취를 하고 봤더니 섭취했던 그룹은 체중이 감소를 하고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체중이 증가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시세끼 밥도 잘 먹고 아까 그런 채소 주스도 좀 먹고 근데 또 따로 이걸 챙겨야 되나? 그렇죠. 일단은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한테 정말 나쁜 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잔의 술. 네, 술을 먹으면 그 술이 알코올이잖아요. 네. 장에 들어가면 그 유익균들을 싹 다 그냥 살균 처리가 되니까 네. 결과적으로 열심히 만들어 놔도 이런 술 한 잔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또 흡연, 스트레스, 그다음에 잘못된 그 인스턴트 식품, 뭐 폭식 막 이런 것들 때문에도 결과적으로는 유익균들이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유익균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럼 걔들이 요구하는 먹이 양도 늘어나야 돼.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먹는 양이 똑같다 이전하고 그럼 걔들이 결국 자랄 수 있는 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이를 인위적으로 좀 넣어주는 게 좀 빨리빨리 많이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다 먹으니까 괜찮아가 아니고 그 먹는데 잘 못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하고 아니면 막 과식했을 때 꼭 챙겨 먹거든요. 이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네. 실제로 뭐 기분이 도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BMI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7.4인 남성, 여성 다 대상으로 2주간 이 확진자가 될 수 있는 급진살이 될 수 있는 2주간 매일 프리바이오틱스를요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니까 네. 프리바이오틱스만 섭취했는데도
포만감, 배부르다 느끼는 게 증가했고요. 배고프다고 하는 공복감이 감소했기 때문에 많이 안 먹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쯤 되면은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좋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이제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는지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맞아요. 제가 똑똑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유용해요. 차 박사의 알짜 팁이에요. 예, 잘 봐주세요. 유산균 제대로 먹는 법입니다. 뭐 사진만 봐도 굉장히 믿음직스럽잖아요, 우리 차 박사님. 아니, 이 사진이 아주 똘똘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어라가 팁인 것 같은데 보시면 물과 함께 먹어라. 자, 물과 같이 먹는 게 꼭 필요합니다. 실제 만성 변비 환자들에게요,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프락토올리고당을 섭취시키면서 했더니 70% 정도가 변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자, 이때 물 2리터를 섭취하고 동시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시켰더니 배변 빈도가 더욱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게 식이섬유 중에 일종인데 얘 특성이 물을 좀 빨아 먹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가루 상태에 있는 것만 먹으면 오히려 장에 있는 물들을 얘가 뺏어가기 때문에 장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과량의 물과 같이 먹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가루만 툭 털어 먹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물과 주신 것처럼 함께. 이렇게 물과 함께. 그렇죠. 아니면 가루를 드셨으면 물을 또 물을 한 모금 충분히. 쭉 드시는 게 중요하죠. 네, 물과 함께 먹어라가 똑똑하게 먹는 비법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꾸준히 섭취. 이건 뭐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유산균 같은 것들을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 우리 몸을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위산, 한 90% 어서 죽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면 담즙산, 소장에 가면 소화액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죽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장에 있는 아이들을 좀 잘 키우자는 의미에서 먹이를 죽이는 게 중요한데요. 얘들이 살아있는 생명체다 보니까 밥을 계속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내가 먹지 않으면 얘들이 또 단식이 되는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 살아있는 생명체 화초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꾸준히 먹어. 그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자, 일단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너무 적게 먹으면 미비하고요, 효과가.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가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4g 정도를 지키면서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게 확실하게 그 아침 소통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이러면 네. 변비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유산균하고 요거하고 같이 드시면 또 좋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우리 다이어트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네. 변비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유산균은 드시면서 프리바이오틱스, 채소를 잘 안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또 사 먹기 곤란하다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차라리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럼 장 운동이 훨씬 좋아져서 아주 좋아집니다. 변비도 좋아지고 살도 잘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변비 때 그래도 대변을 좀 보는 사람들한테는 뭐 유산균을 더 권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프리바이오틱스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앞서 먹어봐서 알지만 단맛이 나거든요. 그렇죠. 달죠. 왜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맛 나면 다들 어떤 생각하냐면 설탕 들어갔나 보다. 설탕은 몸에 나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핵심 성분은 프락토올리고당이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들 아세요? 올리고당 하면 어떤 맛 나세요? 단맛 나잖아요. 달달하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는 올리고당이 갖고 있는 특성인데 이 프락토올리고당은 입에선 단맛을 주지만 소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설탕처럼 살을 찌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장에 가서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의 효과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입에도 즐겁지만 몸도 즐거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채소가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도 해주는 건가요? 채소를 많이 드시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주긴 하는데요. 네. 정말 그 400g에서 500g 드신 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나가서 드시면 채소 그렇게 챙겨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조적인 도움을 받으시고 가능한 신선한 재료도 드시면서 못 드실 때는 꾸준히 보조적인 도움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요번에는 고향에 안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명절 음식은 해서들 드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살이 찌고 이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 거거든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급진 살 쏙 빼는 369 법칙인데 300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네. 300시간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주세요, 조 선생님. 네. 살이 쪘을 때 2주를 넘기지 말고 원래 체중대로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게 300시간인데 2주죠, 2주. 네. 2주 안에만 내 살을 정리하면 빼기가 쉬운데 네. 여기 300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살이 된답니다. 네. 이게 굳건히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 300시간 고쳐야 되고 지켜야 되고 네. 하루 6분 옆구리 운동의 중요성은 또 모 선생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하루 긴 시간도 아니에요. 맞아요. 6분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쭉쭉 당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6분, 하루 15세트로 옆구리에 붙은 애들 모두 없애길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정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쭉 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아니, 이렇게. 이거는 춤입니다. 이거. 하루 6분 옆구리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불구불 장 건강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참 살찌게 해주는 음식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명절상이거든요. 네. 전부터 고기에 뭐 갈비에 너무 좋은데 그런데 거기에 꼭 같이 끼어 있는 게 있어요. 뜬금없이 나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나물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들을 하고 장 소화를 도와주는 변비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올 추석에는 식사를 하시더라도 나물도 좀 꼭꼭 챙겨 먹는 게 급진살을 좀 막아주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좀 그렇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밥상에서 주의할 거. 명절 밥상이요 너무 기름지거나 또 너무 달달하거나 우리 요새 대부분 다 단짠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 좀 올해는 없애서 가장 담백하면서도 가장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급속하게 찐 살 주의보 얘기 같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라 오늘 또 이제 금요일 주말 해서 마음 분주하고 실제로 바쁘기도 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때 준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간 지나다 보면 이 좋은 가을이 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주말 가을 좀 만끽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